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북로 조약을 최근에 맺은 북로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북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9개월 앞서서 작년 9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보스토리치 우주기지에서 북로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틴의 방문은 이에 대한 답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북로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장호진 안보실장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응과 달리 미국에서는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대화와 더 나은 길로 가는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북로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억지력을 배가한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일단 미국이 북로 조약 체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는 달리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로 조약 체결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로 조약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막대한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러시아, 북한 양당국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공식적으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미국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장호진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문제를 검토했을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면은 그동안 남북한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 물밑 밑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식으로 발전이 되면은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제 북로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북로 조약 체결 이전에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1961년 7월 6일 조소 우회 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 이런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10일 폐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교 노선은 자주 노선이고 비동맹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972년 미중 수교가 되면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국제 형세에 따라서 그 대응의 속도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그런 외교를 해왔습니다. 수교로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북로 조약은 첫 번째 내전 북로 조약이 6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약은 23조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 북로 조약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분석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에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라는 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가 대 그 조약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러시아가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유엔의 그 대북 제재, 러시아와 북한이 다 대북 제재를 받고 있죠.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식해서 북로 조약이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의 목적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7조에 보면은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년에 맺었던 조약하고는 달리 삽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맹국이 공식적으로 벨라루스밖에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북한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동맹 수준으로 말하자면 격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토의 가입 국가가 아닌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 지난 시기도 참석한 적이 있고 올해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와 대응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이 제7조 사항에 말하자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0조에 보면은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은 호상 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도에서 예측해서 나온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이 조약을 통해서 단순한 군사 협력, 군사 동맹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남기는 그런 조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 첫 번째 61년도에 체결된 조소 협조 조약에는 당연히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가 이 협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교류를 통해서 유엔과 미국 또 서방의 규제를 넘어서서 자력 경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구는 미국 중심의 G7으로 경제 그런 그 미국의 방침이 관철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브릭스가 이 G7에 상응하는 그런 경제협력기구로 앞으로 향후로 대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그 러시아와 북한이 이 서구의 또 유엔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협력이 굉장히 그 전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3국 국경지대에
두만강 프로젝트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러시아에서 중국 훈춘에는 7일간 무비자로 방문하면서 중로 무역이 과거와는 월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그런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이 조약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북로 조약을 두고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격렬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 창구 하나도 없습니다. 성명을 내봐야 메아리 없는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오무풍선 이런 공방만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남북 직통선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 긴장각에 놓여 있어도 남북의 대화 통로가 없습니다. 전시에도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하고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이 지금 직통선도 없고 대화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정말 걱정이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북로 조약 체결을 한 북한에 대해서 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그런 그 방침을 밝히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응은 똑같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보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입니다. 전쟁 훈련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평화 조성이 최고의 안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어렵게 급속적으로 냉각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